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아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끔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간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아,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야여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의 경쟁은 솔직히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또래 친구들이 하는 거라면 꼭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물론 경쟁을 하면서 성장도 한다지만 과도한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죠. 제 인생에도 절 경쟁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임을 쭉 갖고 계셨어요. 친한 동네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든 것인데 그중 한 가족이 바로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생의 부모님이셨죠. 나중에 듣기로는 그 동창생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은 고등학교까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까지 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도 자주 두 사람을 비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같은 나이였던 저와 동창생도 그런 비교를 많이 당했었죠. 저희 집에서는 그쪽 집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유독 그쪽 집안에서는 저희 집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모임을 다녀온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 동창생에 대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은미야, 너 혹시 주연이랑 친하니? 이번에 모임 갔다 왔다가 너랑 같이 주말에 놀러 간다고 하던데 주말에 주연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었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어디 갔다 오자고 했었잖아. 모르고 약속 잡은 거야? 주연이한테 얼른 전화해서
주말에는 같이 못 논다고 해. 가족 모임이라서 같이 못 논다고 다음 주에 놀자고 그러렴. 무슨 소리야? 나 주연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걔가 주말에 나랑 놀기로 했대? 나 걔랑 친하지도 않아. 엄마도 알잖아. 내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보낸대. 무슨 갑자기 만나서 논다는 거야. 걔네 부모님이 나랑 놀기로 했다셔? 아닌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다른데 무슨. 그렇지?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 저저번 주인가? 주연이가 너랑 놀다가 무슨 자정이 다 돼서 집에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우리 주말에 할머니 댁 갔다 왔었잖아. 근데 너랑 놀다가 늦게 와서 자기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주말마다 노는 거 너 아닌 거지? 왜 너랑 논다고 말했나 몰라? 주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해야 하나? 다음에 또 그런 소리 나오면 엄마가 말해. 나랑 노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둘이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면서 한번 말해봐. 걔는 왜 내 이름 팔아서 밖에서 노는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하기라도 하면 몰라. 이름만 알고 같이 논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뒤로도 동창생은 또다시 제 이름을 언급했고 엄마는 그 집에 저와 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나 보더라고요. 중학교 3년 내내 저와 말도 안 했던 그 동창생은 그때 딱 한 번 연락이 왔죠. 그래도 친구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는 절 차단시켜 뭐라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황당한 일로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동창생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 동창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부모님도 모임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씩 동창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전에 듣기론 휴학도 중간에 여러 번 했었고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면서 졸업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 인사 담당자님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팀장님, 혹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지인분 면접 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잘 몰랐는데 팀장님이 혹시 저한테 말씀을 못 해주신 건가 싶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지인 추천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그거 모르시고 그냥 원서 접수하라고 하신 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중학교 동창분 중에 이주연 씨라고 있으시죠? 저번에 면접 볼 때 팀장님 얘기하던데. 네? 이주연이요? 아, 저랑 중학교 동창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 면접 봤어요? 그건 몰랐네.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여기 다니고 있는 거 모를 텐데. 어디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인 추천은 또 뭐예요? 아, 그냥 뭐 낙하산 같은 거죠. 아, 농담이고 직원들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분 계시면 가끔씩 면접 보고 채용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면접 오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팀장님 얘기하시던데요?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하시던데. 본인은 뭐 다른 회사 가고 싶었는데 팀장님이 적극 추천해줘서 지원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 걔랑 별로 안 친해요. 졸업하고서는 연락 한 번도, 한 번은 했는데 어쨌든 연락처도 모르고 오며 가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면접도 봤어요? 채용까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팀장님이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길래
팀장님이 괜찮은 지인분 여기 지원하라고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결제까지 올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팀장님 엄청 좋게 보는 거 아시잖아요. 팀장님이 추천한 인물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펙 다 안 보고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보고는 할게요. 동창생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입사 지원을 했고 평소에 자유롭게 채용을 하던 회사에서는 제가 추천을 한 줄 알고 바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큰 회사도 아닌데 굳이 왜 여길 지원했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면접 얘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는 깔깔 웃으면서 왜 그런 거 같냐며 말을 해주었죠.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걔는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니? 안 그래도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도 너랑 엄청 친하다면서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가 해명하느라 바빴잖아. 너 고등학교 때 누가 너 예쁘다고 우리 학교에 소문 났었다고 했잖아. 그때 걔가 너랑 엄청 친하다고 말하고 다녀서 애들 다 걔한테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그때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어릴 때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내 이름 팔고 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인사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고민했다니까. 아니 걔는 해외도 다녀오고 스펙도 좋을 텐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걔도 알고 보니까 해외 나가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 어쨌든 학점도 엉망해. 다른 스펙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러다가 너 소식 듣게 되고 팀장 달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들려서 그런가?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면접 보면서 네 얘기할 생각을 다 했대? 하긴 걔는 항상 너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해 하더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는 계속 하는 거 알고 있지? 걔가 와서는 자꾸 네 소식 묻는데 난감하다니까. 저와는 어떠한 교류도 없이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 알아본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했어요. 동창과는 어떠한 교류가 없었지만 부모님 모임은 계속 됐었죠. 한 번은 엄마가 계속 저에게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개야. 그리고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고 일도 바빠. 그냥 소개 안 받는다고 해. 저번부터 누가 자꾸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냥 못한다고 딸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 누구길래 자꾸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아빠도 절대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너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엄청 딱인 사람이 있다면서 나중에 더 늦으면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꼭 만나봐야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 번 거절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벌써 몇 개월이야. 6개월 동안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 나도 듣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서.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용복 아저씨가 그러셔? 에이, 그냥 남자친구 있어서 안 된다고 해 그럼. 용복 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진짜 시간도 없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중간에서 잘 거절해줘. 용복 아저씨가 아니고 주연이네 엄마가 너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말하잖아. 내가 너 남자친구 있다고도 했는데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남자친구 없다고 꼭 만나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회사도 10년 동안 다니고 성실하고 지역도 가깝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네가 좀 생각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볼게. 엄마가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해 나가보니 가관이었어요. 사실 외모를 그다지 따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키도 저보다 한참이나 작았고 심지어 나이도 15살이나 많아서 50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도 맞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맞지 않아 밥만 먹고 헤어졌고 그 뒤로 애프터도 모두 거절했어요.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아, 엄마,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 여자가 필요하대. 거기다가 아이는 넷을 낳아야 하는데 솔직히 내 나이도 너무 많은데 하드 주변에서 만나보라고 성하여서 억지로 나왔다더라. 어이가 없어서. 집은 반반으로 각자 나눠서 해와야 하고 그런데 시댁에 예단은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고 연봉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 자기랑 비슷하게 모아서 그런가 나보고 마음에 든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아니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야? 아니 주연이 엄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다더니 너보다 나이도 그렇게나 많고 거기다가 합가할 여자를 찾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라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주연이랑 연결해 주라고 말도 했었거든. 근데 주연이보다는 우리 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소개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잘 안 됐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긴 전달하지 마. 내가 그 남자한테는 얘기를 했어. 나랑 생각이 달라서 더 만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안 됐다고만 얘기해. 아니 주연이 엄마는 왜 그런 사람이랑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겠다고 한 게 잘못이었어. 어쩐지 갑자기 내 딸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만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해서 소개받아라 난리통이길래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소개를 해주나 했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딸아. 결국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 모임도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죠. 들어보니 동창은 우리 회사가 떨어지고 다단계처럼 보이는 회사에 다니는 듯 했고 그 부모님들도 동창 일을 걷어주는 듯 모임에 계속 물건을 강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모임이 파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동창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대학 동기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안 그래도 너랑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너 이주연이라고 알아? 우연히 동호회에서 알게 됐는데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왔다면서 그래서 친해졌거든? 너랑 엄청 친하다고 하던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물건 팔던데 너 알고 있었어? 나한테 이것저것 물건 파려고 하길래 그냥 손절했거든. 너는 모르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주연? 아, 나랑 중학교 동창 이주연 말하는 거야? 아, 걔는 또 왜 그러는 거야? 나랑 걔 한 번도 친한 적 없었어. 중학교 때도 잘 몰랐고 고등학교는 심지어 다른 학교 나와서 친할 일도 없었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랑 친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 듣기로는 너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 소개해준 것도 너라고 하면서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 물건 괜찮은 건가 싶어서 몇 개 샀는데 써보니까 영 별로더라고. 좀 끼름칙해서 네 이름 팔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락해봤어. 연락하길 진짜 잘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니까 너도 조심해. 지나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무대응이 방법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자꾸만 저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창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왜 자꾸 저에 대해서 묻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물어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 동창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주변에 물어서 네 연락처 알게 됐어.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대학 동기랑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너랑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랑 친했었다고 하길래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내 소식도 물어본다고 하고 혹시 나랑 연락하려고 그런 건가 싶어서 내가 먼저 연락해봤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왜 널 궁금해해? 나 한 번도 너 궁금해한 적 없는데? 뭔가 잘못 알았겠지. 너야말로 남한테 내 전화번호 묻고 다니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혹시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준 남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던데? 네가 그냥 안 만나겠다고 했다며?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같던데 왜 안 만난다는 건데? 아, 그건 그냥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아무튼 네가 내 소식 묻고 다닌다고 하길래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너랑 나랑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 나도 간간히 네 소식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은가 했는데 너랑 내가? 너랑 나랑 언제 친했었다고? 갑자기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그냥 너랑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겹쳐서 할 말 없을 때 얘기 잠깐 꺼낸 것뿐이지. 난 너 궁금해하지 않아. 누가 자꾸 내가 물어본다 어쩐다면서 말 만드는 모양인데? 네 친구나 관리 잘해. 나는 너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 없으니까. 동창의 반응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 뒤로 다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묻지 않는 듯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친척들만 모시고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소식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 절친들도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따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아니었으니 더욱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결혼 소식은 동창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고 필요한 때 친구랑 나눈 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 이주연이랑 그 후로 연락 안 해봤지? 걔는 왜 이렇게 네 생활에 관심이 많다니?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리니까 어디서 결혼하냐? 왜 비공개로 하는 거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시댁은 뭐 하냐? 꼴찌꼴찌 어찌나 캐묻던지. 네 남편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길래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알려줬어. 또 괜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또 이주연이야? 걔는 왜 이렇게 내 소식을 궁금해한대? 엄마네 모임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던데 잘 살고 있긴 한다니? 엄마네 모임 끊기고 나서는 거의 소식을 알 길이 없긴 했는데 내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대?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그때 우리 결혼 축하 자리 만들었을 때 SNS에 올린 거 봤나 보더라고. 누구 결혼하냐고 물어봐서 너 결혼할 거라고 했었거든. 그랬더니 왜 자기는 초대를 안 하냐면서 난리 부르쓰길래 내가 그때 너랑 했던 통화 말했거든. 그러니까 또 별말은 안 하더라. 진짜 나도 의문이다. 왜 그렇게 너한테 집착하는지. 너랑 그냥 같은 중학교 나왔을 뿐인데 말이야. 제 결혼식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저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동창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소식을 궁금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 전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이 바빠 결정한 일이었죠. SNS를 하게 되면서 소소하게 일상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 저격 글인 것 같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글 봤어? 와, 이주연 진짜 대단하다. 네가 올린 글 정반대로 올렸잖아. 너 저번에 자꾸 네 SNS 걔 들어오는 거 같다고 말했었지? 진짜 사실인가 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가 적은 글을 반대로만 적어서 올렸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는 하다하다 네가 전업주부 하는 것도 부러운가 보다 정말. 결혼도 안 한 애가 왜 그런 글을 쓴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네. 내가 아이들 오로지 내 손으로 돌볼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올리니까 걔가 뭐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올린 거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애가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랬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뿐이라고. 근데 보면 궁금한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 뭐.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얘 좀 이상하게 올린 거 맞는 거 같지? SNS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전 바로 SNS 친구 공개로 바꿔버렸어요. 우연히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더 이상 그 동창과 연결되고 싶지도 않았죠. 몇 달 후 갑자기 그 동창은 저에게 SNS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직접 친구 신청을 하니 웬일인가 싶어서 바로 수락을 했어요. 수락해보니 그 동창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저와 같은 예식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홀 같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가장 비싼 라인으로 입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너무 기가 막혀 전 그 동창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정말 몇 년 동안 너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서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내 소식 자꾸 물어보고 거기다가 웨딩샵이나 홀도 나랑 같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 이유가 있는 거야? 나한테 기분 나빴던 게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어.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네가 하도 아니라고 해서 못 물어봤거든. 너 무슨 도끼병 있니? 네가 잘나서 내가 널 쫓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내가 말했잖아. 그냥 겹치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할 말 없을 때 네 얘기 그냥 좀 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웨딩홀이며 웨딩드레스 샵이 얼마나 많은데 너랑 똑같으니까 이상하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니? 거기가 제일 고급스럽고 잘하는 곳이니까 선택한 거야.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적힌 글들은 뭔데? 수준 맞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둥, 배 아파 죽겠지라는 둥, 나 들으라고 적은 글 아니야? 몇 년 전에 결혼했고 거기서 낮은 라인으로 계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결혼식을 한 건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 바빠서 이런 거 못 갖추었겠다고 한 거 그거 나보고 한 소리 아니야? 거기서 결혼한 친구가 너뿐인 줄 아니? 그리고 나 너 거기서 결혼한 줄도 몰랐어. 아참, 너 얼마나 결혼하는 거 숨기고 싶었으면 동창들한테는 아무도 소식 안 전하고 비밀 결혼했니? 뭐 어디 팔려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너 걱정돼서 주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애들 어디 맡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니? 보니까 아등바등 애 보는 것 같던데 너도 그니까 남자 잘 만났어야지.
아, 그리고 우리 중학교 동창회 할 건데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할 거거든? 네 남편도 이참에 소개해주는 건 어떠니? 기다리고 있을게. 발뺌하는 동창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침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는데 친구는 왜 그 동창이 유독 나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이주영 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 남자애 알지? 왜? 너 고등학교 가서도 사귀자고 엄청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 이주연이 그 남자애 엄청 좋아했었대. 고등학교도 그래서 걔랑 같은 것 같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남자애가 너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이주연이 엄청 싫어했다더라고. 웃기지? 근데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희 부모님이랑 이주연네 부모님도 잘 아시잖아. 아마 엄청 비교하고 그러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게 2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거야.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중학교에 이름만 알고 있었던 애였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부모님이랑도 더 이상 안 만나신다고 하더라고. 그럴 만도 하지. 아버님도 주연이 아버지랑 동창이었잖아.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너랑 주연이도 동창이고 아무래도 비교가 됐겠지 뭐. 아무튼 내가 너 남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길래 그냥 대충 말해줬거든? 근데 걔가 엄청 좋아하던데? 자기 남편은 스펙 짱짱하고 좋다면서. 이걸 또 뭔 소리 할진 모르겠네. 동창회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안 할는지. 수십 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동창은 직접 부부 동반 동창회를 연다고 했죠. 이때는 저에게도 직접 연락을 해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길래 저러나 싶어 전 이번 동창회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된 동창 모임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그때 그 동창이 자기 남편을 소개했어요. 애들아, 여기 우리 남편. 오늘 진짜 바쁜데 그래도 내 친구들한테 인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왔어. 우리 남편 검사야.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 잠깐 자리만 하고 갈 거야. 다들 인사해. 아, 은미 너도 왔네? 난 너 여기 얼굴도 못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남편도 같이 왔니? 보니까 그냥 혼자 온 것 같은데. 왜? 같이 오지 그랬어. 아, 좀 늦을 것 같대. 어쨌든 결혼 축하한다. 웬일로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동창회 꼭 참석하라고까지 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긴 하네. 그나저나 네 남편 검사라고? 어디? 어디 검사인데? 너한테 말하면 알기나 하니? 왜? 검사백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 은미 자존심 다 버렸구나? 하긴 네가 중학교 때나 잘났지. 지금은 뭐 그냥 가정주부니까. 그래도 동창 이름 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은미 너는 부모님끼리도 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우리 남편이 좀 바쁘긴 한데 내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뭐 그런 힘 필요한 게 아니라 검사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리고 너 왜 자꾸 나 그렇게 무시하니? 여기 자리도 나 이렇게 무시하려고 만든 거야? 굳이 남편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건데? 네가 무시할 게 있어야 무시를 하지.
너는 어차피 나랑 급이 안 맞잖아. 2년 서방 월급 200 안 된다는 소문 있던데? 설마 그 나이 먹고 진짜 200도 못 버는 건 아니지? 이혼이라도 준비하려고? 근데 검사는 그런 거 안 보고 변호사 찾아가야지. 남편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국선 변호사 알아봐 달라고 할 테니까 돈도 없을 텐데 국선으로 찾아봐. 그때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오자 동창 전체가 제 남편에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죠. 거기다가 그녀 남편 놈마저 넙적 엎드려 인사를 했어요. 동창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는데 동창 남편의 태도에 난리가 난 건 동창뿐이었어요. 왜 그래, 여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당당해도 돼. 여기 남편 뭐 별거 없어. 어디 뭐 사무실 다닌다던데.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 동창이라고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때 말했지? 나 개무시하는 애가 쟤야. 우리 결혼할 때 뭐 자기 따라하느니 어쨌다느니 했다는 애. 남편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이 그렇게 먹어서 일진놀이 하고 싶어?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여기 동창회 참석한다길래 가면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동창회까지 신경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최 검사님,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원래 동창회까지 다 참석하는 건 아닌데 여기 이쪽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와이프가 부부 동반이라고 하길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와이프를 좀 괴롭히는 동창이 있다더라고요. 가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온 건데 혹시 최 검사님 와이프 분인가요? 사실 남편의 할아버지는 지청장이셨고 시부 역시 검사장을 하셨던 검사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결혼식도 소소하게 했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창 남편이야 남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지만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동창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면서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동창에게 별거 선언을 했다고 해요. 동창은 자기 부모님 귀에까지 동창회 사건이 들어가서 친정에도 못 가고 있다며 저에게 한 번만 좀 해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 연락이 왔었죠. 내가 진짜 미안해. 솔직히 어릴 적부터 너랑 비교당하는 게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거 같다는 소식 듣고서는 널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 한 번도 너랑 제대로 얘기 안 해봤는데 난 속으로 너 질투하고 시기했어. 중학교 때도 나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도 널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널 칭찬하니까 그냥 네가 싫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게 얼마나 지난 얘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릴 때야 어려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어른이야. 어린애들이 아니라고. 애초에 네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너 그 자리도 나 무시하려고 만든 거잖아.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듣기로는 네 남편 직장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친구들도 네 남편에 대해서 말도 안 해주고 모른다고만 하니까 그냥 변변치 않아 그런 거구나 싶어서 이번만큼은 내가 너보다 잘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해명해주면 안 될까?
그냥 친구끼리 장난한 거라고. 장난? 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내가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 너는 끝까지 너만 아는 이기적인 애야. 그렇게 잘난 남편, 부모, 너까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 왜 너보다 못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뒤로 들려온 소식으로는 별거 후에 아마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어요. 중학교 동창들도 그때 사건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질투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에게도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마음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창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답니다. 얼른 그 불쌍한 마음을 풀고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